여러분,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선지가 제품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한국 채식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탄인 저번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늘 2탄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리는 국수 요리고요. 약간 한국의 잔치국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보시다시피 단호박, 당근, 목이버섯, 두부, 애호박, 브로콜리 등등 야채를 준비를 했는데 이 야채 종류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꼭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게 이 정도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재료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한 거고요. 여기서 그냥 2-3개 정도만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然后面条的部分我准备的是里仁的全麦面。其实你们可以用其他的一般的面条也可以。我以前试做的时候用的是在早市卖的那种手工的面条也可以啊，就是选自己喜欢的面条就好。 자, 그 다음에 바로 면을 삶아 주시고요. 삶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면을 아주 깨끗이 빨아 주셔야 돼요. 면을 삶고 나서 겉에 붙어있는 그 전분을 깨끗하게 빨아줘야지 이제 면이 금방 불지도 않고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이제 쫀득쫀득하면서 탱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면이 끊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면을 아주 있는 힘껏 빨아주세요. 자, 이렇게 면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국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这一道料理我用的是药膳卤香包.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채수들이 한국 사람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채수가 있고 약간 향이 강해가지고 탕으로 먹기 약간 어려운 그런 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국수는 탕도 마실 수 있는 음식이니까 제가 이제 향이 진하지 않은 아주 한국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채수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채수팩을 물에다가 바로 넣어주시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콜리가 너무 푹 익어서 그 물렁물렁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넣어줄 거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입맛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준 다음에 처음으로 넣은 채소들이 다 익었을 때쯤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채소가 알맞게 익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넣었던 채수팩을 꺼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게 잔치국수 국물이 완성이 됐고요. 저희는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양념장을 2번째 요리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양을 2배로 늘려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깨 갈은 거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매운 고추도 반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도 3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참기름은 1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양념장이 완성인데요. 其实我准备的酱料的版本总共有3种版本。我刚才做的这一个就是第一个版本。第一个配方是为了不吃五辛或者是口味比较清淡一点的朋友们制作的。然后第二个版本就是加五辛的，像跟我一样吃五辛的朋友们就可以做第二个版本哦。那当然是第3个版本最好吃啦，因为第3个版本就是加糖跟醋嘛，所以口味上比较有层次感。总之酱料的部分就是按照自己的口味来调味就好。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는 만들어둔 채수를 면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위에다가 싹 뿌려주면은 완성입니다. 사실 평소에 이런 국수 요리할 때 육수나 채수 내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렇게 채수팩이 있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게 후다닥 국물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한방 채수팩에서 나온 그 맛이랑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소 육수 거기다가 방금 만들어둔 그 양념장이랑 다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국물 자체가 너무 진하고 한국인들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2번째 요리는 콩나물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콩나물밥을 할 때는 꼭 콩나물
콩나물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버섯류를 좋아해서 항상 이런 콩나물 밥을 만들 때 버섯류도 같이 넣고 한 번에 밥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콩나물이랑 느타리 버섯을 준비를 했고요. 버섯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좋아하시는 버섯 그냥 쓰시면 돼요. 然后这一道料理我用手无灵芝口味来煮饭。我先跟大家介绍煮饭的时候比较适合的口味是哪一个呢？第一个是手无灵芝口味，然后第二个是人参枸杞，第三西洋神黄芪，第四烧酒鸡。我试做的时候才发现，口味比较重一点的药膳包来煮饭比较好吃，这样子那个饭的香气比较明显一点，因为比较适合煮汤类的药膳包，它们的味道比较音乐一点嘛，所以拿来煮饭的话，那个味道没有那么特别，就是跟一般的米饭味道差不多。 근데 이 콩나물 밥을 지을 때는 물 조절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콩나물이랑 버섯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평소처럼 잡으면은 밥이 질어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준비한 버섯이랑 콩나물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밥을 할 때 콩나물이랑 버섯을 조금만 넣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때 양념장에다 싹싹 비벼 먹을 때 콩나물 버섯이 금방 동납니다. 이렇게 많아 보여도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줘야지 밥이랑 버섯, 콩나물 양이 조화롭게 해서 마지막 한 입까지 버섯, 콩나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콩나물이랑 버섯이랑 넣고 취사를 해주면 됩니다. 취사가 완료된 콩나물 밥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콩나물이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이런 식으로 콩나물이 아삭아삭해야지 맛있거든요. 자, 이제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다 된 콩나물 밥을 담아주시고요. 잔치국수 때 만들어놨던 그 양념장을 그대로 위에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양념장을 보시면 국수 양념장이랑은 다르게 색깔이 많이 빨개졌죠. 제가 이거는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운 고춧가루를 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개인의 입맛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좀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색깔도 좀 이뻐지고 매콤한 맛도 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념장도 똑같이 청구 비건이신 분들은 참깨 갈은 거, 간장, 고추, 참기름 거기다가 뭐 설탕, 식초는 따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양념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반찬 하나하나 다 준비해가지고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이게 정말 밥하는 김에 콩나물 뭐 다른 야채도 넣어도 되고요. 뭐 버섯 이렇게 넣고 밥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양념장만 넣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니까 진짜 너무 간단하거든요.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콩나물밥.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리는 김치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서 이 채소팩이 김치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활용해서 뭐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일단은 베이스는 김치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넣으면은 뭐 김치국밥이 되는 거고, 그 밥을 조금 졸이면은 김치죽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소면을 넣으면은 김치국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면이랑 밥을 보여드렸잖아요. 남은 거는 약간 면 삶기도 귀찮고 밥하기도 귀찮을 때 집에 오트밀 있으신 분들은 이 오트밀로 진짜 초간단으로 죽을 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요리는 무조건 김치 오트밀 죽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김치 국물 베이스를 알려드리면 거기다가 국수를 넣어 드시던지 밥을 넣어 드시던지 오트밀을 넣어 드시던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간단 버전인 오트밀 죽을 보여드릴게요. 然后这一道料理我用当归四物口味来做. 자, 이제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은 이제 이 채소팩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겠다가 느낌이 딱 오셨을 텐데, 이 김치 오트밀죽도 똑같아요. 그냥 맹물에다가 먼저 채소팩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치 바로 투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죽이니까 모든 재료를 조금 잘게 썰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김치탕으로 드시겠다 하면은 굳이 재료를 이렇게 잘잘하게 써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 양도 입맛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넣으셔도 되고 이것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김치를 넣어줬으면 마늘이랑 파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를 같이 넣어주고 끓여줄 거예요. 네, 이제 탕이 보글보글 끓으면은 넣어뒀던 채소팩을 건져주시고요.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오트밀을 부어줍니다. 오트밀 양도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뭐 많이 넣으시고, 그럼 당연히 물량도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네, 이렇게 오트밀을 넣고 슬슬 저어주면서 끓이다 보면은 이제 죽 같은 형태가 돼요. 그때 파랑 마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파, 마늘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간을 할 건데, 간하기 전에 먹어보시고 대충 어느 정도 넣어야겠다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금이랑 간장으로 간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색깔이 좀 이뻐 보이라고 굵은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줬어요. 이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치 오트밀죽이 완성이 됐고요. 그릇에 이쁘게 담아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랑 후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전에 슥슥 비벼가지고 이제 한 입 푹 먹어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제가 사용한 식재료가 아니어도 되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식재료를 넣어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비건이신 분들은 제가 넣었던 재료 중에 양파, 파, 마늘 제외하고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양선지가 한방 채소팩이 한국 김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준비한 이 탕 요리는 뭔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밥이나 뭐 면 같은 거 먹기 부담스러운 시간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편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탕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대신할 수 있게 단호박이나 감자 혹은 토란 같이 그런 구황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탕을 끓여봤는데요. 일단 저는 영상 때문에 호박, 감자, 토란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한 거고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세 가지 다 안 넣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있으신 걸로 골라서 한두 가지만 넣으시고 뭐 한 가지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 역시 본인이 원하시는 재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부랑 양파 그 정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다 보니까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매운 고추도 준비했고요. 마늘은 역시 청구 비건이신 분들은 양파, 마늘 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然后这道菜我用复方四神汤口味. 여러분, 이 탕 요리 정말 초간단합니다. 먼저 맹물에 채소팩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익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토란이랑 감자부터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소금이랑 간장으로 간을 해준 다음에 감자랑 토란이 다 익었으면은 거의 다 익었다 싶을 때 채소팩을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탕을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 모든 재료들을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포인트거든요. 호박, 감자, 토란 이외에도 뭐 두부나 양파 이런 것들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탕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호박, 감자, 토란 이 주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들이 정말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으스러질 때까지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넣어줬던 호박까지 다 익었으면은 요리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으면 그릇을 꺼내서 종류별로 하나씩 이쁘게 담아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박, 감자, 토란이 정말 이 맛있는 국물을 흠뻑 다 흡수할 때까지 익혀줘야 되거든요. 이 탕 요리가 정말 소박하고 되게 간단한 한 그릇 요리지만 이게 맛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고요. 혹시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요리는 고추를 그래도 살짝은 넣어줘야지 국물에서 그 약간 칼칼한 맛이 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뒷맛이. 이 국물의 깊이는 만들어서 드셔보셔야지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여기에서만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란다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까 찍다가 날도 점점 어두워지더니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5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밥에다 뿌려 먹는 그 영양가루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어떻게 밥에다가 뿌려 먹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뿌려 먹을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밥을 한방 채소팩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방 차 있죠? 차 시리즈 저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요 한방차로도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한방차로 한방 채수팩처럼 요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한방차로 밥을 짓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수팩으로 밥을 할 때는 밥할 때 어울리는 그 맛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요 한방차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10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웬만하면 다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밥 해먹었던 것 중에 뭐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 계속 보시면 제가 이날은 검은 콩 우엉차로 밥을 했고요. 밥을 짓기 전에 먼저 이렇게 차를 우려줄 거예요. 차가 다 우려지고 식으면은 이때 맹물 대신에 이 찬물을 그대로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주시면 정말 향긋하고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방차 맛에 따라서 밥 맛도 계속 바뀌니까 이게 맛별로 해먹을 때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진 밥 위에 바로 이 만능 영양가루를 뿌려줄 건데요.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쓱쓱 뿌려가지고 비벼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다가 발견한 건데, 와, 이 고소한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니까 얘가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영양가루랑 참기름만으로도 한 끼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좋아하는 반찬이 냉장고에 있다면 그 반찬도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죠? 사실 여기에는 되게 뭐 좋은 반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장아찌류나 김치류만 이렇게 얹어줘도 굉장히 맛있는 한 끼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디저트인데요. 이걸로 디저트를 만들겠다는 아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한방차를 디저트 먹을 때 이 한방차를 꼭 같이 마시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디저트에는 커피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잘 마시지 않는 편이어서 저는 평소에 간식 먹을 때, 뭐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무조건 이 차를 같이 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한방차가 진짜 디저트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겸사겸사 요 대추 야자로 만드는 디저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이.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 대추 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이 대추 야자를 이렇게 벌리면은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 안에다가 바로 이 땅콩버터 중에서도 저는 다른 첨가물 안 들고 그냥 땅콩 100%로 만들어진 땅콩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땅콩버터를 한 숟갈 푹 푼 다음에 대추 야자 속으로 넣어줍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땅콩버터를 가득 채워준 다음에 위에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소금을 살짝 얹어주신 다음에 계피가루나 코코아 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런 가루가 없으시면 그냥 소금만 뿌려가지고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왜냐면 가루는 뭐 거의 장식이니까요. 근데 계피가루는 정말 조금 뿌리면 굉장히 풍미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혹시 계피가루가 있으시다면 계피가루는 좀 뿌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평소 좋아하시는 디저트랑 해서 이 한방차를 같이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정말 그 깔끔하고 뭔가 은은한 그 향에 반하실 거예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 드린 제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대추칩이 맛이 없어서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방 채수팩, 한방 만능 가루, 한방차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 분들한테는 너무 낯선 뭔가 추천드리고 싶은 욕구가 뿜뿜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추칩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한국에도 대추를 말린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특별히 맛은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소개를 안 해드렸었어요. 사실 전에 보내주신 대추칩은 제가 진작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 상자만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대추칩이 진짜 달달해서 그냥 간식 대신에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아작아작 바삭바삭해요. 이게 소리 들리시죠? 이게 식감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대추 과자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양선지가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한국식 채식 요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레시피들이니까 정말 꼭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